혹시 우리 부부 바꿔보면 어때? 그 말이 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농담처럼 웃어넘기면 될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바로 웃지 않았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저는 55살 최민호라고 합니다.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살고 있죠. 제 아내 한서진은 53, 학교 급식조리사입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은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동거인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각자 출근, 저녁이면 밥 먹고 TV만 보다가 잠드는 삶. 애들도 다 커서 집을 떠나니 남은 건 권태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랜 친구 오태강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태강은 저랑 동갑인데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허세가 심합니다. 늘 술만 취하면 자랑을 늘어놓죠. 야, 민호야. 젊은 아내랑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너는 모를 거다. 그는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 윤채리는 35, 필라테스 강사답게 몸매가 늘씬하고 얼굴도 참 예쁩니다. 처음 봤을 땐 솔직히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술에 취한 태강이 그 위험한 말을 던진 겁니다. 혹시 우리 부부 바꿔보면 어때? 순간 서진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태강은 곧 술에 취해 쓰러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건 저와 제 아내 서진, 그리고 채림뿐. 조용해진 거실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호 오빠, 물 좀 드실래요? 채린이 부엌에서 물을 따라와 제 앞에 컵을 놓는데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인 건지 모르겠지만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서진은 무표정하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심함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아까 태강 오빠가 한 말 웃어넘기셨죠? 채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듣고 가슴 안 뛰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취해서 헛소리한 거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곁에 누운 서진은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자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채린의 눈빛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균열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수없이 다짐했지만 눈꺼풀을 감을 때마다 자꾸 채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순간마다 내 손등을 스치던 그녀의 손가락, 웃는 듯하면서도 묘하게 꿰뚫어 보던 그 눈빛,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몸을 뒤척이며 겨우 잠에 들었을 때는 벌써 새벽빛이 창가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서진은 묵묵히 밥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 잠을 설쳤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이 올라서 그런가 봐. 괜찮아.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채린과 시선이 스쳤습니다. 짧았지만 그 눈빛 안에 담긴 건 분명했습니다. 나도 같은 밤을 보냈다는 아무 말 없이도 전해지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강은 또 술을 진탕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진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몸을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엔 채린과 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채린이 제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호 오빠, 어젯밤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숨이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써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손이 제 팔에 살짝 닿는 순간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 손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체리는 한 발 더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내 허벅지에 스치자 온몸이 전기가 흐른 듯 떨렸습니다. 오빠, 저 이상하죠? 근데 왜 자꾸 오빠한테 눈길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속삭임 같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서진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우리를 붙잡아 줄 마지막 줄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줄은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묘한 감정. 저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채린 씨, 이러면 안 돼. 그런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 왜 이렇게 듣기 좋은 거죠?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퍼졌고 그녀의 숨결이 제 뺨을 간지렸습니다. 순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피해야 했는데 오히려 그녀의 손등 위로 포개졌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엇갈리게 끼워 넣으며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만 아는 비밀 괜찮지 않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서진의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가까운 거실, 그 위태로운 공간에서 체린의 손길이 내 무릎 위로 조심스레 번져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금단의 선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멈춰야 해. 지금 아니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몸은 이미 그녀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떨리는 입술, 그리고 스치는 손길. 그 모든 게 저를 끝내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젯밤의 균열은 이제 단순한 금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체린의 손길이 내 무릎 위에 머물던 순간 나는 숨조차 고르지 못했습니다. 제발 이건 안 돼. 머릿속에서는 수백 번을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서진이 여전히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고른 숨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숨소리가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체린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지금 제 심장 소리 들려요? 그녀는 내 손을 끌어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두근거림은 내 심장과 똑같은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전 이미 오빠한테 너무 가까이 와버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단호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그녀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는 걸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억눌렸던 갈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짧고도 뜨거운 입맞춤이 번개처럼 스쳤고 나는 온몸이 전율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하지만 내 손은 이미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더 이상 참지 마요.
저도 원하고 있으니까. 그녀의 손길은 내 가슴을 스치더니 천천히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머리는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이러다 들키면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짜릿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은 채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땀 섞인 체온이 나를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달빛이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 번뿐이야. 오늘 밤만.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약속, 오빠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서진이 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지만 몸은 이미 서로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금단의 문은 결국 열리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전의 나는 이미 그날 거실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한 번뿐이라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체린의 눈빛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태강이 일을 보러 나간 사이 체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잠깐만이라도 와줄 수 없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는 사이 이미 차 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대강의 집 근처 어둡게 내려앉은 저녁 현관을 열자 체리는 이미 얇은 가운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안아버렸습니다. 숨결이 뜨겁게 목선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오빠 그날 이후로 잠이 안 와요. 자꾸 그 순간만 떠올라요. 나는 끝내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어 우리 몸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속삭였습니다. 그날은 너무 짧았어요. 오늘은 끝까지 갖고 싶어요. 나는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온몸은 이미 그녀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얽히며 방 안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문득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도시락을 챙겨주던 손길, 묵묵히 수선해주던 바느질. 그러나 죄책감보다 더 앞선 것은 체린의 뜨거운 체온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더 깊게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숨기지 말아요. 나도 원하고, 오빠도 원하잖아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 파고들었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변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 거실 바닥, 베란다 앞까지 숨이 닿는 곳마다 흔적이 남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목마름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우리는 끝없이 서로를 탐했습니다. 아내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내가 중얼거리자 체리는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오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미 그 경계 너머에 있었고 서진과 함께 쌓아올린 25년의 삶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우리는 지쳐서야 몸을 떼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러나 체린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약속해요. 우리 또 만나자. 오늘이 마지막이면 나 못 버텨요.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더 대담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서진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이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야 했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체린의 전화를 받으면 다짐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오늘도 그날처럼 안아줄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늘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를 핑계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목공소에 간다며 나섰지만 사실은 체린이 있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모텔, 한적한 카페 뒤편 주차장, 심지어 태강이 출근한 낮 시간의 그 집거실까지. 우리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혹시 누가 보진 않을까? 혹시 들키진 않을까 하지만 그 위험이 오히려 더 강렬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숨소리가 얽히는 순간,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보고 싶어요. 체리는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밀어붙이며 자신이 주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집착이 동시에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힐 만큼 휘몰려 들어가면서도 그 젊고 매혹적인 에너지에 더 깊이 빨려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여기 창문 열어놓고 해요. 들릴까봐 무섭죠? 근데 그게 더 짜릿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창문은 반쯤 열린 채로 커튼만 가려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지나가는 차 소리에 우리의 숨소리가 섞여버렸습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마다 서진의 얼굴이 번져왔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웃어주던 모습, 내 옷에 묻은 톱밥을 털어주던 손길. 그러나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체린의 눈빛과 손길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나랑 이렇게 있는 게 행복하죠? 그녀가 묻자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다, 미치도록.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이미 모든 걸 잃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서진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리모컨을 누르며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밥 데워줄까? 나는 대답 대신 대충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숨겨진 비밀을 그녀가 알아채진 않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말없이. 깊고 서늘하게. 나는 그 시선이 두려우면서도 어쩌면 이미 모든 걸 들킨 게 아닐까 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진의 얼굴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체린의 눈빛과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오빠,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공소에서 일을 하다가도 휴대폰 진동에 예민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라 목재를 붙잡는 힘이 미끄러졌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면 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와줘요. 안 오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집착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피하려 했습니다. 체리 씨.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조심할 건 제가 다 할게요. 오빠는 그냥 와주면 돼요. 그 눈빛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듯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태강이 출근한 낮. 커튼이 반쯤 닫힌 거실. 부엌 식탁 위에 펼쳐진 반찬통 사이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엎드린 체린의 어깨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나는 그 부당한 빛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안도 커졌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 씨,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일이 그렇게 많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공소 일도 있고 거래처도 챙겨야 하니까. 그렇지 뭐. 그러자 서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술 끝에 걸린 작은 미소가 오래도록 불안하게 남았습니다. 며칠 뒤 대강이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야, 민호야. 이번에 거래 크게 터졌어. 같이 한잔하자. 나는 애써 태연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어디서 볼까? 그러나 술자리에서 태강은 술에 취한 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채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모르겠어. 민호 너는 안 그러냐? 서진이도 힘들지? 그 순간 내 손에 쥔 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채린이 조심스레 내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태강의 웃음소리에 억지로 따라 웃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서진이 식탁 위에 도시락 반찬을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닭볶음탕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거 했어. 늦을 줄 알고 데워놨지. 나는 젓가락을 들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날 위해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낮의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식탁 위, 햇살, 그녀의 젖은 숨결. 나는 결국 스스로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과 욕망은 동시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집어삼킬 불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확인했고 거기 채린의 이름만 떠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오빠, 오늘은 우리 집 말고 다른 데서 봐요. 위험해요. 그 메시지 하나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서진아, 내일부터 거래처 납품 준비 때문에 며칠 늦을 것 같아. 서진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해.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깊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듯한 그녀의 태도가 도망칠 길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낡은 간판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지만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체리는 먼저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긴 아무도 몰라요. 오빠랑 나만 아는 곳이에요. 방 안은 좁고 낡았지만 그 답답함조차 자극이 되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몸선을 따라 번졌습니다. 체리는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순간 곧장 입술을 포개며 내 뒷목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옷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 침대 스프링이 삐걱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채워갔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대담했습니다. 오빠, 집에서는 절대 못하잖아요. 여기선 마음껏 해요. 아무도 우리 못 봐요. 그 말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걸 잊었습니다. 아내의 얼굴도, 친구와의 의리도, 그동안 쌓아온 삶의 무게도 다 잊고 그저 눈앞의 여자에게만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귓가를 파고들며 더. 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체리는 내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자주 보자. 안 그러면 난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면 위험해. 그러자 그녀는 눈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위험하면 어때요? 오빠 없으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그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집착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히 잠깐의 유혹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 체린의 향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으로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진은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반쯤 비워진 밥상 위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은 변명이었습니다. 내 손끝에 남은 온기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체린의 몸짓이 서로 부딪히며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숨길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짧은 카톡에도 심장이 뛰었고 작은 눈빛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린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조금 더 대담해져 볼래요? 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대담하다니 무슨 말이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옷깃을 만졌습니다. 맨날 모텔만 오니까 지루하잖아요. 다른 데서 하면 더 짜릿하지 않을까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위험 신호가 번쩍였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미쳤어, 여기서도 위험한데. 그러자 체린이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위험하니까 더 끌리는 거죠. 며칠 뒤 우리는 태강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태강은 거래 때문에 지방에 간 상황이었고 체리는 당당히 사무실 키를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라면 안전해요. 아무도 안 와요. 낡은 사무실 안. 기름 냄새와 먼지가 섞인 공기가 묘하게 자극적이었습니다. 철제 책상 위에 앉은 체리는 내 손을 끌어당기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는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는 소리에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체리는 숨죽이며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왔다가 전화를 받으며 그냥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위험이 스쳐간 순간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는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쳤구나. 너 진짜 미쳤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빠랑 있으면. 나도 미쳐버려요. 철제 책상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우리 모습은 낯설고도 아찔했습니다. 세상이 좁아지고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나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다 잊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체린의 숨결과 내 귓가에 파고드는 그녀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한참을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체린은 내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돌아갈 수 없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이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한 듯 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 그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어야 할 곳은 분명 여긴데, 마음과 몸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삶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들킬 뻔했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철제 책상이 삐걱대던 소리, 유리창에 비친 낯선 내 얼굴 모두가 죄의 증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만큼이나 강렬한 쾌감이 내 안을 채웠습니다. 위험하니까 더 짜릿하다던 체린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체린이 불쑥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오늘 볼 수 있어요?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위험해. 자꾸 흔적이 남잖아. 그러자 그녀는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어때요? 저는 오빠 거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욕망을 넘어 집착으로 번지는 그녀의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집착이 나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사실 나는 체린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외딴 모텔. 창문 밖으로 비치는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체린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은 원피스를 입고 눈빛은 타오르는 불길 같았습니다. 오빠, 늦었어요. 그녀는 추정처럼 말했지만 손은 내 넥타이를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품에 파묻히며 속삭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점점 미쳐가고 있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벌써 오래전에 미쳐버렸어요.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파고들었습니다. 끝없는 갈증처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내고 난 뒤 나는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땀에 젖은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걸까? 그러자 체리는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오빠는 이제 제 거잖아요. 나는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나를 완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진이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뜨끈한 보리차가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토록 나를 묵묵히 챙겨주는 아내를 두고 나는 지금 어디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걸까? 하지만 서진의 잔잔한 숨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내 귓가에는 체린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오빠, 끝까지 가야죠. 오빠는 이제 제 거예요.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체린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오빠, 오늘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오빠, 나 버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달콤하게만 느껴졌던 말들이 이제는 묶어두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망했어. 이번에 완전히 끝장이야. 집도 날아가고 채권자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당장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체린이 내게 뭐라고 할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체린은 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빠, 나 못 내려가요. 나는 오빠 없으면 안 돼요. 나랑 같이 도망가요. 우리 둘이서.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리노 오빠? 대답해요. 나랑 같이 가줄 거예요?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체리나 이제 그만하자.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고요가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끝내자. 그녀는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근데 오빠. 각오해요. 나 혼자 무너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내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태강 부부는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이삿짐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뒷말을 했습니다. 빚 때문에 야반도주했다더라. 체리 씨는 어떡하나, 젊은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서 죄책감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 그 뜨겁던 손길, 그리고 오빠는 이제 제 거예요라던 속삭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니 서진이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락통에 밥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점심 바쁘면 따로 먹지 말고 이거 챙겨가. 나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묵묵히 날 챙겨온 세월이 그제서야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서진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이제는 너만 바라볼게. 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오랜만에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 불씨를 완전히 끄고 싶지 않았습니다.